먼저 MBC 부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길 리서치와 함께한 여론조사고요. 1일부터 2일, 3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부산 북구갑 지역의 유권자는 584명, 부산 전체 1000명 정도를 살펴봤고요. 한동훈 33.5, 하정우 34.3, 그리고 박민식 후보 2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연휴 기간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게 먼저 발표됐고 그렇죠. 이거에 따르면 2강 1중이네. 하정우, 한동훈, 하정우가 2강이고 박민식이 뚝 떨어져서 1중 이렇게 보이네? 라는 조사였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SBS가 입소스 주식회사와 함께 같은 기간에 부산 북구 갑의 유권자 503명을 조사했는데 하정우 수석 38, 박민식 후보 26, 한동훈 전 대표 21%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강 2중이죠. 이러면 1강 2중이고 네. 심지어 한동훈 후보는 2중 중에서도 일단 이 숫자상으로는 오차범위 내 있지만 네. 조금 더 밑으로 가 있는 네. 이건 이제 우선 전화 면접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은 1일, 2일, 3일 같은 기간에 했는데 사뭇 양상이 달라서 네. 앞에 MBC 부산 MBC 걸 보면 야 이러면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이 분석에 따르면 야 이건 박민식 후보가 물러나 줘야겠구나 이 추세로 가면 한동훈 대 하정우의 맞대결이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또 SBS 입소수 거기 거를 보면 이러면 오히려 하정우 후보에게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 박민식 후보도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좀 양상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파전 가면 87년 대선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3파전으로 가면. 예. 그런데 그때 1위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건 지금 모르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확실한 거는 87년 대선에도 DJ가 드랍했었으면 YS가 그때 대통령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그때 DJ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그때 DJ는 YS를 떨어뜨리고 본인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있었으니까 부활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3등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미래가 과연 있을 수 있나?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니까 거기서 3등이란 말씀은 끝까지 완주해서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 중에 두 사람이 2등, 3등을 해서 결론적으로 하정우 후보,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렇죠. 두 사람이 표를 갈라서 너희들이 단일화 안 했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졌어라고 했을 때 3등한테 타격이 클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든 박민식이든 당선됐는데 그 하정우를 제끼고 3파전에서 그런 경우에도 낙선한 후보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한동훈과 그 박민식 두 후보가 잘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일화하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보수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관심은 아니 근데 비슷한 1, 2, 3 같은 기간에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분석을 저희가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일단 먼저 발표된 기간은 똑같았어요. 1, 2, 3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 논란은 반영이 안 됐어요. 오빠 논란은 반영이 안 됐는데 부산 MBC 한길 리서치 거기는 문항이 이랬습니다. 만일 이번 국회의원 보선에서 다음 3명의 후보만 출마해서 3자 대결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물론 순서는 바꿔가면서 물어보는데 이때가 부산 MBC 한길 리서치가 이거였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영풍 전 KBS 기자, 하정우 전 대통령 비서실 AI 미래기획수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MBC 한길 리서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직으로 물어봤어요. 전 장관, 전 수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여기서는 네, 이게 MBC. 그러니까 MBC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이 숫자가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 국가본부 장관과 전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수석과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기서는 한동훈 30.5, 하정우 34.3, 박민식 21.5. 그래서 2강 1중이 나왔는데 네. SBS 입소서에는 한동훈 후보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나왔어요. 이제 2, 3위권으로. 거기서는 어떻게 물어봤느냐?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민식 후보가 이 MBC 조사보다는 숫자가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무소속이라고 물어본 한동훈 후보는 MBC 조사에 비해서는 SBS에서는 숫자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볼 때의 이 직함이 당으로 물어봤을 때, 아니면 전직으로 물어봤을 때,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의 이름이 MBC 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걸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S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현 후보로 이렇게 걸쳐 들어가다 보니까 소위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정치 저관여층에서는 그 국민의힘 쪽에 딸려 들어와서 이런 숫자의 차이가 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그 방식 중에 MBC 한길 리서치 조사는 이게 그 ARS고 또 유선 RD까지 포함된 거라, 그렇죠. 여기 상당히 정치 고관여층이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아, 그다음에 저 네. SBS 거기는 무선 전화 면접이다 보니까 갤럽이 하듯이 전화 면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 저관여층까지, 그래서 국민의힘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박민식 후보 쪽으로 더 쏠리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래서 두 조사의 숫자가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 자체가 그 직함도 달랐고, 그리고 또 방식도 달랐기 달랐고. 때문에, 또 그다음 부산 MBC는 굉장히 좀 특이한 접근법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짚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놓고 왜 이래 하면서 지금 거의 막 혼돈의 카오스인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 M은 어떻게 가나, S는 어떻게 가나, 한길은 어떻게 가나, 앱소스는 어떻게 가나, 이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MBC를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방법을 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 부장께서 예. 여론조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걸 음. 파헤쳐봐라. 예. 그래서 거의 막 한 2주 동안 잠을 못 자고 갤럽에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여론조사의 세계를 취재하다 밤에 저 사람들의 하드디스크를 훔쳐 가져와가지고 전화번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뭐 텔레그램을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게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보기로 저를 이제 다 잡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론조사 반 전문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부산 MBC 처음 나온 여론조사죠. 한동훈 33, 하정우 34,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1% 나온 여론조사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선 ARS를 했는데 그게 100명 중에 15.7%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선 ARS의 응답률이 1.4%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 명이 꼴로 전화를 받았다는 예. 거고, 이 15.7%를 채우기 위해서 15.7%면은 한 91명 정도거든요. 전화를 9,100통을 돌렸는데 91명한테 거의 받았다. 이 정도 결과가 나와요. 예. 요즘에 집에 유선 전화가 때리랑 울려요. 거기 가. 여론조사야. ARS야. 그럼 대부분 집에 전화기를 던져버리죠. 끊죠 그냥. 그쵸. 왜냐면 근데- ARS는 더군다나 네. 사람이 물어보는 거고, 자 네, 1번, 네. 그다음은 뭐 2번, 네. 그다음 하면 뭐 3번 이걸 눌러야 네. 되니까 아유 됐다. 그만하자. 그렇게 이제 첫벌을 할 때가 대부분은 있죠. 이제 예.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받으면 그럼 받을 텐데, 예. 집에 있는 전화를 누가 왔네 하고 집에 전화를 받아서 여론조사네 하면서 응답을 해. 이분들의 확률은 9,000분의 전화를 했을 때 1.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유선 RDD는 응답률이 1% 네. 언저리밖에 안 됐다. 이제 그걸 그렇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선 RDD에 1%밖에 응답을 안 한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15.7%를 채우고, 나중에 핸드폰으로 나머지를 다 채워서 합쳐서 이제 100포인트를 만들어놨다는 예.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선 참여자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며 정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버스가 끊겨도 걸어서 가실 분들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향은 특히 보수에 가까워요. 예. 이건 통계적으로 집 전화를 쓰는 분들은 보수일 확률, 그리고 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1000명 샘플 중에서 584명이 부산 북구 쪽이었고, 나머지 400분 정도는 부산 을구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산을 해보면 91명 정도, 584명 중에서 91명 정도는 매우 적극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선거 날에 이어질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흐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답하신 그런 분들이 네. 대표하는 그 표본은 그날 선거에 거의 무조건 오실 분들일 것 같다. 그렇죠. 투표장에 무조건 오실 분일 것 같다. 네, 예. 그 물이 아마 하반신까지 차여도 가실 수 있다. 예. 그 정도로 산넘고 보실 물 수- 건너서라도 가실 그렇죠, 분이다. 예. 왜냐면 응답률이 1.4%인데 이 정도 응답률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론조사의 질문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둘을 갖다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 응답한 분들의 찐 응답률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예.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저의 해석이 좀 설득력 있으신가요? 네, 한 번 더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SBS 입소수 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는데 무선 전화 면접 네. 아시다시피 갤럽식으로 한 무선 전화 면접은 정치 저관여층까지도 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서는 물어보는 방식을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론 순서 로테이션이었지만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이 누르는 게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전화 면접, 무선 전화 면접이다 보니까 저관여층도 많이 대답을 했을 거. 여기서 이 표밭에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투표장에 올 확률이 높은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좀 저조하게 나왔지만 이 표본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거고. 네. MBC 한길 리서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직으로 물어봐 보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할 때 그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한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플러스 이게 아무래도 ARS다 보니까 고관여층이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 근데 고관여층이 아무래도 투표장엔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 여론조사 중간 언저리에 지금 민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이 민심을 잘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간 성적표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평가를 듣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해설했는데 네네. 이 여론조사 보고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지금 뭐 중구난방이구나 그런 중구난방이다. 그다음에 이제 10일에 개소식 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탄력을 받고 치고 나가는 후보가 단일화까지 이끌어내서 그렇게 하면은 당선이 무난하게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요만한 실수에 의해 가지고 당락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빠 같은 실수를 하정우가 또 할 수도 있지만 예. 한동훈이든 박민식이든 비슷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부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